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이런 말이 있죠.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고 말이죠. 긴 하루 끝에 좋은 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날은 더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마찬가지로 제 소설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에게 이번 소설이 몇 회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소설을 기다리는 매일매일이 설레이는 나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오후 8시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약으로 병을 고치듯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 소설로 마음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소설은 제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제가 3년 전에 써놓았던 소설입니다. 시기적으로 요즘과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창부인 소설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동창부인 이묘영. 사랑,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마음의 사치. 가수 김연아가 부른 노랫말 그대로 시정의 필부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생산이라기보다는 사치며 낭비며 별 차이 없는 반복이다. 연애의 진실은 무엇보다도 그 같은 비용 속에서 자신의 가치 지르되게 증명하곤 한다. 혹은 보부아르식으로 고쳐 풀자면 사랑은 나르시스나 종교와 함께 사치와 낭비의 본령을 이룬다. 그런가 하면 도착증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을 조금 남용하자면 연애는 온통 도착증이라는 낭비 투성이다. 생산에 투입되지 않는 에너지는 원칙상 도착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다리기와 만지기, 애태우기와 속 끓이기, 시간의 지체와 변죽 올리기 등등 연애의 특징적인 이 모든 행태는 그 자체로 독착적이며 따라서 사랑의 낭비와 그 비생산성을 극적으로 증명한다. 김영민 철학자 동무와 연인 중 연애 인정 생산 중에서 오늘따라 거실 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살풍경했다. 진눈깨비가 존재의 가벼움을 자랑이라도 하는 양 이리저리 힘없이 흩날리고 있었다. 존재의 가벼움. 어쩌면 나도 저렇게 그냥 세상에 내 몸을 내맡기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듯 저항하지 않고 가볍게 살았어야 했었나? 머리가 희끗희끗한 영석은 주름진 얼굴로 혼잣말을 했다. 요즘 들어 삶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짓눌려 살아온 자신과 오늘처럼 찌뿌둥한 회색빛 하늘이 꼭 닮은 것 같았다.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워 속이 훑어내리고 있었다. 요즘 들어 수시로 한없이 늪으로 빠지는 기분이었다. 나처럼 책임감에 짓눌려 살아온 많은 남자들은 지금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이렇게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니.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굳이 꼭 살아 있어야 하는가? 영석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죽을 용기도 없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가보지 않은 길이라 사실 그것도 두려웠다. 가시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저승은 이보다도 못한 삶일 것이다. 그렇지만 죽음이란 육체가 없는 것인데 고통이 있을 리가 있나? 영석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삶에 무기력한 채 지쳐가고 있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똑같은 밥을 먹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매일 할 일이 없어 고민하고 매일 사는 게 토가 나올 것처럼 지겨운 삶.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이토록 비참한 삶이라는데
허무감이 들었다.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영석은 그러나 오늘도 역시 답을 못 찾고 어제처럼 힘없이 소파에 깊게 몸을 묻었다. 영석은 오늘도 할 일 없이 TV를 켰다. 혹시나가 언제나 역시나였지만 그래도 혹시나를 되풀이하는 무의미한 리모컨 누르기. 역시나 뉴스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와 위중증 숫자를 알려주고 있었다. 어디서나 코로나 아주 지겨웠다. 사람은 모든 생물의 영장류이며 주인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 겨우 바이러스 따위에 꼼짝 못하게 된 걸까? 결과적으로 지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지구를 좌지우지하는 건 한낱 바이러스 따위였다. 그것들에 의해 회사도 학교도 모두 조종당했다. 그동안 지구는 하나라느니 지구촌이라느니 얼마나 떠들었던가. 하기야 웬만한 나라는 비행기로 하루면 거의 다 갈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었으니 그런 말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소리였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문명화된 세상을 조롱이라도 하듯 인간들의 발을 묶어버렸다. 2년째 하늘길도 바닷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나의 제품 생산을 조립하기 위해 수많은 부품이 사용된다. 그런데 그 부품이 필요한 시기에 조달이 되지 않고 있자 세계는 지금 당황하고 있었다. 하늘길, 바닷길이 막혀버리자 우리나라에도 하다못해 한동안 요소수 문제로 떠들썩했었다. 각 나라마다 봉쇄 조치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면서도 반면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자동차 부품 하나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부품이 우리나라 자체 생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품 하나만 없어도 자동차는 조립을 완성하지 못하고 멈춰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급자족의 시대로 돌아가기엔 그러나 세상은 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 문명의 발달은 하나의 문제가 야기됐을 시 역으로 사람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었다. 하늘길, 바닷길만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도시에서도 같은 지역에서도 서로 4명 이상 만날 수도 없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쓰러지면 도미노식으로 사회는 점점 힘들어질 건 불을 보듯 뻔한 이치였다. 물론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였다. 이제 개인 간 격차와 국가 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화할 것이다. TV를 켜면 어떤 채널이든 코로나로 도배를 하는 것도 지겨웠다. 영석은 머리가 아파 TV를 끄고 리모컨을 소파 테이블에 내던졌다. 영석은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그러나 나 혼자만 편하게 먹고 살게 되었다고 신나는 세상이 아니지 않은가. 모두가 활기찬 예전의 세상이 그리웠다. 직장 다닐 때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삶이 힘들었었다. 지점장이란 직책은 언제나 신경이 곤두서 있어야 했다. 돈을 만지는 직장이다 보니 뉴스에서 금융사고가 한 번씩 등장할 때마다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언제 어느 직원이 사고를 낼지 그런 것까지 주도 면밀히 살펴봐야 했다. 지인들 역시도 영석을 피곤하게 했다. 지점장이면 맘대로 돈 필요할 때 갖다 써도 되는 줄 알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영석에게 어떻게 좀 3일만 급히 쓰고 갚을 테니 변통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어떨 때는 오지랖 넓은 친구는 제 문제가 아닌 제 친구의 사정까지 하소연하면서 며칠만 돈을 융통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그런 딱한 사연을 들을 때마다 빌려줄 수 없는 이유를 오히려 더 이쪽에서 사정해야 했다.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담보 물건을 들고 와 큰소리치기도 했다. 아니 친구 간에 말이야.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이 당장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니까? 그래 그깟 돈이 목숨보다 귀한가? 3일 후면 갚는다고 꼭 갚는다니까?
돈이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아니라 1시간도 빌려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평정심을 잃었다. 그리고 앞뒤를 가릴 여유가 없었다. 사정이 급하니 쫓아왔으리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영석도 어쩔 수는 없었다. 그럴 때마다 어서 빨리 퇴직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모든 경쟁에서 벗어나고 돈 빌려달라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경제력으로도 노후 준비까지 갖추어져 있는데도 영석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주변엔 온통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친구들의 한숨 소리뿐이었다. 영석 혼자 잘 준비된 노후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잘 준비된 노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며 아무 할 일 없이 어서 죽을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서글펐다. 한편으론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지금도 퇴직 후 직장을 잡아 출근하는 친구가 가끔은 부럽기까지 했다. 일체의 상념을 떠난 무념무상으로 일하다 지쳐 쓰러지고 싶었다. 남자란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걸까? 돈을 벌지 않고 들어오는 연금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영석은 사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큼의 100분의 1도 행복하지 않았다. 영석은 TV를 끄고 나자 아무 할 일이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동안 구독했던 유튜브 채널을 이것저것 돌려보았다. 보고 있던 영상이 끝나자 그가 누리지도 않았는데 중년 남자가 재밌게 사는 법이란 영상이 자동으로 뒤따라 붙어 올라왔다. 평소엔 그런 강연이 있다 해도 그런 영상은 식상에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쳤었다. 그런데 이번 강연은 친구 석천의 영상이었다. TV에서는 봤지만 이 친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지는 몰랐었다.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자 왈칵 반가웠다. 동창이란 참 묘했다. 평소엔 생각도 나지 않다가 매체를 통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만나게 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순수했던 어렸을 적 친구들과의 시절이 물씬 떠올랐다. 영상에서 만나는 친구의 모습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요즘은 너도 나도 중년 부부의 사랑이라느니 노후에 부부가 잘 사는 법이라느니 그런 주제로 강연이 넘쳐났다. 들어보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였다. 그래서 식상했다. 얼마나 많은 중년들이 외로움을 안고 살면 이런 영상이 이렇게도 많을까? 친구도 역시 그런 내용의 강연이었다. 처음에 반가움은 잠깐, 내용이 내용인지라 별 기대는 하지 않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져놓고 소파에 길게 누워 그냥 귀로 들었다. 나이 드니 오래 앉아있는 것도 허리가 아팠다. 거기다 영상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목도 아팠고 눈도 아팠다. 10분 이상 영상에 집중하면 눈이 피로했고 글씨가 흐릿해졌다. 친구는 나이 60대가 된 중년들은 책임감에서 벗어나 좀 자유롭게 살라고 역시 일반 강사들처럼 같은 말로 떠들고 있었다. 그래도 친구는 60대가 된 어르신이라고 하지 않고 60이 넘은 중년이라고 당당히 말해줘 그나마 마음에 들었다. 그래, 내가 아직은 어르신은 아니야. 중년이고 말고 암만. 그게 뭐라고 그 한마디에 위로받는 그였다. 친구는 이제야 마누라와 자식의 책임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가꾸는 최고의 기회가 온 거라며 기분을 북돋아주고 있었다. 이제야 나를 가꾸는 최고의 시간? 어쩌면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다. 중년, 아니 60대가 된 중년의 나이는 늙은 게 아니라 이제야 모든 책임감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을 찾아서 시작하는 나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떠들 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친구가 말을 하니 귀에 들려왔다. 난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영석은 자신에게 물었다. 답이 없었다. 취미가 뭐였지? 다시 물었다. 그러나 답이 없었다. 평생을 책임감에 짓눌려 자신이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조차도 까마득했다. 누워서 듣다 생각해보니 친구 석천의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 친구의 모습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한눈에 봐도 친구 석전은 젊어지고 멋있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 예전보다 살도 많이 빠져 있었다. 근사해 보였다. 작년에 모임에서 봤을 땐 분명 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었다. 배가 들어가니 분위기도 있고 아무튼 사람이 근사해 보였다. 친구는 운동을 시작하고 10kg의 살을 빼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며 자신감은 곧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라고 열심히 떠들고 있었다. 살을 빼고 방송에 나와 자신감 넘치게 강연하는 친구가 살짝 부러웠다. 살을 빼면 정말 인생이 좀 살만할까? 어쨌든 영석은 무기력한 삶에 무언가 시도는 하긴 해야 했다. 영석은 생각해보니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좋아했었다.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달리기도 좋아했었다. 초등 시절 달리기를 하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운동회 때마다 연필도 받았고 노트도 받았었다. 노트 앞에는 1등이라는 도장도 찍혀 있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공부한답시고 운동과 담을 쌓고 살았던 것이다. 그 좋아하던 운동을 하지 못하고 산 지 40년이 넘었다. 삶은 그렇게 영석을 돈 버는 기계로 내몰았던 것이다. 결혼이 이렇게 큰 책임감을 가지는 거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도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깨달음은 언제나 뒤늦게 따라오는 법. 정말 지금부터 석전이 말대로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고 10kg를 빼면 자신감이 생길까? 처음으로 친구의 말이 심장에 와닿았다. 친구는 영상으로 10년 전 몸과 지금의 몸을 비교해 주었다. 언뜻 봐도 전혀 다른 몸이었다. 다른 때는 그런 말들이 한 번도 와닿지 않았었는데 친구의 강연이라 친근감이 있어 그런지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래서 당장 일어나 전신 거울 앞에 옷을 벗고 섰다. 석전은 계속 떠들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거울 앞에서 나신으로 서서 체크하라고. 자기 몸도 하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줄 행복 같은 건 없다고. 한 번 사는 세상, 지금 당신들의 몸 상태를 전신 거울 앞에서 똑똑히 봐두고 그리고 결심하라고. 몸이 달라져야 생각도 달라지고 그렇게 내가 달라져야 주변에서도 달리 본다고. 특히 가족에게 대우받고 싶으면 먼저 몸을 바꾸세요. 거울 앞에선 영석은 암울했다. 불룩 나온 배, 쭈글쭈글한 가슴, 직장만 다니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어 가늘어진 허벅지, 어디 하나 남자로서 자신있게 보여줄 곳이 없는 몸이었다. 친구 석전의 영상이 끝나자 또 다른 유사한 영상이 자동으로 떠올랐다. 그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가족을 위한 책임감으로 자신에게 한 번도 돈을 쓰지 못하는 중년의 남성들이여, 이제부터 평생 고생한 내 몸에게 선물을 줍시다. 자식만 물려주려 하지 말고 나에게도 돈을 투자하세요. 삶이 우울하시다고요? 나를 가꿀 줄 아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관심은 곧 사랑으로 연결된답니다. 영석은 다음 날 당장 헬스장으로 달려갔다. 가서 일단 연회원권을 끊었다. 헬스장에서 운동복을 주어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나왔는데 문제는 어떤 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서 있었다. 영석은 살면서 어디고 익숙지 않은 곳을 갈 때면 늘 서먹했다. 그래서 이발소도 늘 가던 곳으로만 갔다. 그 이발소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이사간 그곳으로 기어코 쫓아가서 머리를 자르곤 했다. 낯선 곳에 발 들이밀기가 영석으로선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금도 친구 영상보다 엉겹결에 헬스장 연회원을 끊고 식은땀이 나려고 하는데 저쪽 끝에서 몸이 엄청 좋은 트레이너가 어리버리 두리번거리는 영석을 향해 활짝 웃으며 상냥하게 다가왔다. 우리 피트니스 센터에 처음 오셨나 보군요. 네. 혹시 빠른 기간에 몸을 만들려면 어떤 운동 위주로? 영석은 자신과 비교되는 트레이너의 몸을 눈으로 더듬으며 스스로 초라해져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하, 빠른 기간에 몸을 만들기는 좀 무리고요. 혹시 몸을 어디까지 만들 계획이신가요? 어디까지라니? 몸이 물건도 아닌데 원한다면 다 만들어줄 것처럼 말하는 저 트레이너의 당당함과 기세에
영석은 그만 기가 질리고 말았다. 같은 남자면서 같은 동족의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다른 체형의 두 사람이 헬스장 한가운데 마주보고 있었다. 저는 일단 불룩 나온 배와 하체 허벅지를 키우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운동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부끄럽지만 그동안 한 달에 2번 친구들과 산에 간 게 다입니다. 영석은 관리가 잘 된 젊은 트레이너 앞에 서 있자니 마치 잘못을 저질러 선생님 앞에 불려나온 꾸중 듣는 학생처럼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극적였다. 네, 일단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일수록 혼자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PT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만. 네? PT가 뭔가요? 영석은 속으로 걱정이 되었다. 사실 헬스장 오기까지도 갈등을 좀 했었다. 운동을 굳이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동네나 몇 바퀴 돌까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마침 날씨도 춥고 해서 헬스장으로 왔고 연회원 가입한 것도 실은 아까웠는데 무슨 PT를 받으라고 하니 헬스장 사용료 외에 또 돈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약자인데요. 잘못된 운동으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운동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설계에 따라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어르신처럼 연세가 있는 분들이 남들 하는 거 대충 따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관절이나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석은 그놈의 어르신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을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영석은 다른 노인들은 어떻게 운동하나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기 나이 또래의 남자 중 몸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은 헬스장에서 준 옷이 아닌 개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옷이 몸에 딱 붙어서 그런지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같은 나이임에도 저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 저기 저 사람은 운동을 오래 했나 보죠? 영석은 그 사람을 향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헬스 트레이너에게 물었다. 앞에 있는 젊은 트레이너의 우락부락한 큰 근육보다 나이든 남자의 잔근육이 부러울 뿐이었다. 더 정확히는 영석은 젊은 남자의 대근육은 하나도 보기에 좋지도 않았다.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근육을 저렇게까지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또래의 자잘한 잔근육으로 다져진 몸을 보고 나니 오히려 트레이너의 팔이나 다리에 풍선이 들어간 것처럼 부풀어 오른 어색한 몸은 불편해 보였다. 다만 근육의 특성상 탄력을 유지하게 하니까 우선 급한 대로 늘어진 자기의 피부를 좀 보완하고 싶을 뿐이었다. 늘어진 기타줄의 버튼을 조여 줄을 당기듯 영석은 그저 그렇게 피부를 조여주는 자잘한 근육을 가진 자기 또래의 남자 몸이 한없이 부러울 뿐이었다. 네, 저분은 운동하신 지 꽤 되셨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오전 시간은 거의 헬스장에서 사시다시피 하시죠. 거기다 저분은 PT를 오래 받아서 이젠 혼자서도 제대로 된 운동을 하실 줄 아시죠. PT를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너는 따라오라고 하더니 무언가를 작성하라고 쪽지를 내주었다. 그리고 체중을 재고 키를 재더니 체지방 분석도 했다. 영석의 몸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근육은 상당히 모자랐고 체지방은 넘쳐났다. 평생을 운동하지 않은 전형적인 할아버지의 데이터였다. 앞으로 운동을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거짓을 말해도 기계는 정확하거든요. 내가 내 몸을 너무 방치했군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진 않았겠죠? 그럼요. 회원님보다 더 나이 들어 오신 분 중에서도 시니어 대회도 나가셔서 순위권 안에 든 사람도 있는걸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대회에 나가시는 거요? 아니요. 전 대회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그냥 이 쑥 나온 배를 좀 들어가게 하고 싶어서요. 제가 하라는 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아까 말씀하신 저분처럼 가능합니다. PT를 받으려면 얼마나? 네, 30회에 240만 원입니다. 네? 30회라면 한 달에 240만 원이라는 말인가요? 영석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 같았다.
헬스장 1년 연회비 60만 원도 아까웠는데 이건 30회에 240만 원이라니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아, 아닙니다. 매일 PT를 받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하루에 50분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30회를 끊으면 2달 조금 넘게 배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석은 그래도 그렇지 1시간에 8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트레이너 말대로 기구도 그렇고 처음 왔으니 배우지 않고 대충 하다가 이 나이에 뼈라도 다치면 큰일이었다. 할 수 없이 30회를 끊었다. 운동은 그저 걷기만 하면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던 영석이 오늘 헬스장 연회비와 개인 PT를 포함 거금 300만 원을 한 번에 카드로 긁은 것이다. 영석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썼다. 기분이 야릇했다. 늘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나니 손이 떨리긴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도에 뿌듯함도 있었다. 나도 이젠 나를 위해 돈을 써야겠다고 다짐까지 하면서 어제의 영석이 아니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운동한다고 뭐 살맛이 날까 싶었는데 막상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니 활기차 보였다. 영석도 뭔가 도전하려는 마음을 갖자 의외로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게 영석에겐 다짐해야 할 정도로 새로운 시도였으나 그래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아내를 위해 명품백을 사고 아내를 위해 명품 스카프를 사보긴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을 써본 적은 없었다. 트레이너가 영석의 체지방 분석 검사표를 다시 꼼꼼히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체지방이 너무 많으셔서 혹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혈압 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있습니다. 영석은 트레이너 앞에서 죄인처럼 작게 대답했다. 이상하게 종합검사 받으러 간 의사 앞에서보다 트레이너의 울퉁불퉁한 근육 앞에서 의사보다 더 부끄러웠다. 이번 기회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식이요법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몸을 방치하시면 나중에는 약을 더 세게 드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트레이너님 말 잘 듣고 따라갈게요. 잘 따라와 주시면 6개월 안에 많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굶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운동은 절대 굶으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은 먹으면서 하셔야 합니다. 생으로 굶어서 뺀 살은 요요 현상이 바로 일어날 뿐 아니라 먹지 않고 하는 운동은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 손실이 많지요. 근육은 노년의 분들에게는 목숨처럼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굶겠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군요. 그냥 살 빼려면 굶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큰 인식의 오류이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식단표를 드릴 테니 되도록 그렇게 드시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드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첫날이라 몸풀기로 러닝머신을 오러놓고 30분을 걸으라고 했다. 몸이 어느 정도 땀이 배었을 때 근육 운동을 시작했다.